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4월 보험 억권 전망. 이번 달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세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보험시장도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또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먼저 코로나 검사는요, 정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는요, 양성 판정을 받든 음성 판정을 받든 정부에서 전액 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면책이다 부책이다 이러한 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그런데 이 검사가 본인의 의지, 즉 소비자,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판정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야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실생활에 접목을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 스스로 뭔가 자각 증상이나 이런 것들 또 의심 증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라도 당연히 실손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의료진의 권고가 없거나 또는 의료진이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 경우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명확한 해석이면 확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실손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경우 검사비 등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한다라면 현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00%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사망을 하는 경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해서 기사들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칼럼이라든가 온라인상 또는 SNS상에 많은 논쟁들이 펼쳐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을 보게 되면은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2조 2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조 2호가 뭐냐? 1군 간염병을 의미하고요. 이 1군 간염병은 뭐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뭐 A형 간염 등 6가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1군 간염병에서 1급 간염병으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급 감염병이 뭐냐? 이 1급 감염병에는요, 16가지가 열거되어 있고요. 이 16가지에는요,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 2호가 1군 감염병에서 1급 감염병으로 변경된 것이고요. 재해보험금 특별약관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법 개정이 바뀌면 이를 소급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 개정된 2조 2호에 무엇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항에 가나다라 마바 4타항에 신종 감염병을 명시했고요. 결국 신종 코로나는 이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군 감염병에서 1급 감염병으로 변경한 거는요. 최근에 이러한 감염병들에 대한 어떤 추세를 반영을 해서 좀 더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바뀐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반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이 된다라고 결정이 된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 있느냐? 사실 코로나19로 어떤 진단금이 명확하게 지급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뭐 폐렴 관련한 어떤 진단금이 있다라면 이와 연관돼서 진단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업시장뿐만 아니라 뭐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시장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 특히 대면 만남들을 사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불편함이 결국은 대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보험 컨설턴트 분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고객들이 안 만나준다. 현실에서 정말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특정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상황 말고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바일이나 온라인 영업 시장에 어떤 플랫폼들을 우리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은 비단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소비자, 주 고객층으로 맞이할 세대들이 이제는 모바일 온라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컨설팅 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이러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의 영업 방식을 조금 더 바꾼다라기보다는 추가하는 것이죠. 한 번에 이 대면 영업을 바꾸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98%가 대면을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를 한 번에 바꾸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뿐만 아니라 GA 쪽에서도 이러한 영업 방식을 채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에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안감들이 많죠. 실제 시중에 계속해서 보험사의 M&A라든가 매각 이야기라든가 또는 불안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중에 혹시 내 보험사가 다른 데 인수가 되면 내 계약이 괜찮으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걱정은 비단 소비자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 분들한테도 굉장히 걱정거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보험사가 M&A 되거나 다른 회사가 인수해 갔을 때는요. 크게 계약자들한테 피해가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앞으로도 현재 보험업법상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요. 고객의 보험금이라든가 또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고객들의 어떤 적립금 이런 것들은요. 안전하게 지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거나 또는 갈아타는 일들은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덜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8개 보험사가 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IFRS 17, 물론 1년 연기가 됐지만 도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또 RBC 비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지급 여력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은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비단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지속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하고 안내할 때는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한 회사를 찾을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또 많은 일상을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적인 제약을 통해서 결국 운행이라든가 또는 움직임, 결국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작아지면 실제 보험의 손해율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런 업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 대중교통. 제가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지만 다 아시다시피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이면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결국 이러한 분들이 자가용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되레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율이 올라간 것이죠. 결국 이것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반영이 되면서 전년 대비 손해율이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폐렴, 즉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관리를 쓰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되레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는 지급이 줄었다라는 그러한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 문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이 또한 완전히 빗나갔었죠.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쉽게 손해율에 대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혹시나 이게 이제 틀려지는 경우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린 건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 되레 자가용 이용 횟수가 또 줄어서 교통사고 손해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시장의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고 보험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IFRS 17. 결국 보험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시가 평가하지 않느냐. 결국은 시가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 1억을 지급할 거에 대해서 5천만 원만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금리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결국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금리를 적용해서 쌓아놔라. 그럼 금리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부담이 결국 보험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좀 더 안정적인 거죠.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에 대해서 현재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해서 쌓아놔야 된다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정적인 거고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보험 산업이 작년에 70년 역사 첫 역마진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 보험 계약자들한테 지급할 이율이 4.3%인데 보험사의 어떤 이제 영업이익률은 4.1%로 마이너스 0.2% 역마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벌어들인 수익보다 줄 이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팔아놓았던요, 굉장히 큰 거의 244조에 해당하는 확정금리, 높은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 때문입니다. 평균 몇 프로를 줘야 되냐면요, 6%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6%라면은요, 지금 시중금리로 따지면 거의 뭐 4배 가까운 정도의 금리입니다. 뭐 8.5%짜리도 있고요. 굉장한 금리를 고정금리로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보험 시장, 또 특정 보험사들, 특히 이 확정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IFRS 17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무거운 무게감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연기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1년 후엔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들은요, 분명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들이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 4차익, 2차익, B차익인데 손해율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이 차익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고금리 시대가 도입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예측입니다. 결국은 저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이러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비를 줄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취하는 방향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직격탄을 준다라면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수수료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을 보험사가 꾀한다라면은 대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고 결국 이러한 제도들이 보험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꾀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컨설턴트 분들뿐만 아니라 지혜 입장에서도 또 대리점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된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실손 음성 판정되었고 권고가 아니라 본인 의지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해도 대략 약 16만 원 나오는 실손 의료비 보상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면 영업 못하고 이를 통해서 영업이 위축되고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은 비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이 보험 계약, 보험사가 인수되거나 혹시나 뭐 보험사가 파산을 해서 넘어간다라고 해도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꺼리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올라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예측을 빗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고객분들한테 이러한 손해율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보험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FRS 17 1년 연기됐지만 중요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분명
보험사가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시장을 키우거나 본인만의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구축해 놓는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보험 영업 많이 힘드시겠지만 뚫쳐나가고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단단함을 만드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